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요즘 대중투자자의 대다수가 경제신문을 하나도 안 읽어요. 온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경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경제지를 안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시대 흐름을 내가 찾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뀔 때 그 기회가 바뀐 요소를 반드시 분석해서 그 요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있다면 그때 계속 가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자신의 어떤 원칙, 매매 기법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엘드가 개발한 어떤 기법과 제가 개발한 기법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수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알렉산더 엘드는 이제 심리 투자의 어떤 대가, 트레이딩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가 급등을 하고 있죠. 연 3일 동안 조선주가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달에 저희 이제 군중 심리세가 제가 좀 강의를 해드렸듯이 공포와 탐욕이 있는데요. 이 심리가 탐욕보다 훨씬 더 큰 심리가 이제 공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을 지금 현재 구간은 만약 예를 들어서 조선주 같으면 이익이 난 매수 세력들은 그 항소들을 매수 세력은 탐욕에 의해서 더 매수를 하게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냥 가격을 올려서라도 계속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 세력, 고음이라 그러죠. 고음의 세력, 이제 팔아서 매도해서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세력들은 이 공매도에서 이제 이익을 보는 세력은 매도 세력은 약세가 돼야 돈을 버는죠. 그 매도 세력은 오히려 지금 이익 구간은 손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조선주 같으면. 그러면 여기서 손실로 바뀌기 때문에 공포감이 지배가 됩니다. 그러면 공포감 지금 가격과 상관없이 빨리 한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감이 작용되고 지금 현재 그런 구간입니다. 며칠 올라오면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저 PBR주를 초기에는 1월부터는 기관이 많이 샀죠. 지금 기관이 이익 실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한매수처럼 공매도 한매수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강하게 또 외국인 사고 있죠. 바로 이런 심리적으로 이제 군중 심리가 이렇게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잘 알아야만 그 심리, 어떤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아주 실전 투자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 패턴이나 여러 가지 보면 심리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시간이죠. 자, 차트와 시장 심리라는 얘기인데요. 차트의 패턴. 자, 차트의 패턴은 트레이드의 탐욕과 두려움에 대한 흐름을 반영하는 거다. 이 알렉산더 엘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의 패턴은 어떤 패턴을 우리가 많이 외워서 그 패턴대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패턴이 나오면 그냥 매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패턴은 왜 반복이 되냐면 패턴도 반복되죠. 그죠? 역사가 반복되듯이 자, 역사가 반복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역사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차트에도 인간이 투자자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만들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심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든지 어떤 투자자의 생각 이런 것은 거의 세월이 거의 흘러도 아무리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는 거죠. 인간의 심리는. 그래서 군중 심리는 항상 시장에 적용되고요.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흐릅니다. 한매수가 일어난 패턴이라든지 뭐 공매도가 강력하게 일어나든지 어떤 패턴이랑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패턴을 좀 외워서 차트를 외우면 주식 투자하기가 실전에서 성공 확률을 아주 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패턴도 좀 외워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차트와 시장 심리, 가격이라는 것은 차트에 드러나는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제 원론에서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 효율적인 시장은 그런데 비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시장 참여자, 시장 참여 실제 사고 판다든지 관망한다든지 그럴 때 그 행동으로 표현된 가치에 대한 일시적인 합의다. 그럼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 우리가 기업 분석에서 그런 가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보이는, 싸게 보이는, 요즘 조선주 같이 싸게 보인다. 많이 빠졌으니까 위에서. 과거에 보다 주가가 거의 반대자에서 쫙 빠졌으니까 싸게 보이니까 하는 그 가격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가치든지 상관없이 시장에서 합의된 시장 참여, 투자자가 그냥 내가 지불하고 이 정도에 지불하고 판다든지 뭐 이런 합의된 행동이 나타낸 거다. 이 일시적인 합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격은 심리로는 보면. 그래서 이 심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군중이죠. 말 그대로 대중심리, 군중들이 많은 투자자, 대다수 투자자들이 합의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격은. 그런데 이 가격이란 게 수시로 계속 변하죠. 급등할 때도 급락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변합니다. 말 그대로 군중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변심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변하는데 이 심리가 일정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가 있듯이 이 패턴이 일정한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합의, 이 가격이란 게. 그래서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배워야 되는 거죠. 매매를 하고 싶으면 차트를 배워야 됩니다. 차트를 안 배우고 어떻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사고 파는 매수 시점. 저도 VVIP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 그런데 대다수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이 궁금해합니다. 어디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나는 이익이 났다가 못 팔아서 손실 났다든지. 대다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대다수가. 그것은 뭐죠? 어떤 가치보다 이 가치적으로 보다도 이 가격을 보면서 오르락 내리는 것을 내가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짧게 매일 통제하든지 아니면 한 달을 통제하든지 1년을 통제하고 싶다면 매매를 하고 싶다면 차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도 배우고 여러 가지 차트를 배우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차트를 전통적인 차트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차트를 가장 먼저 개발해서 시작한 것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차트는 이 미국식 차트보다 훨씬 더 한 2세기, 200년 전부터 일본은 차트를 가지고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캔들 차트, 일반 일본식 차트를 쓰는데요. 주로 이제 차트는 여러 가지 단순한 모양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멈춤 차트. 이런 모양의 멈춤 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대 차트로, 막대기로 그려서 한 거. 배의 단 모양처럼 닷 차트도 있고요. 바 차트. 이런 바 차트 쓰는 것도 있죠. 봉 차트. 그 다음에 캔들 차트. 우리 HTS에서 주로 보이는 차트는 캔들 차트입니다. 일본식 차트를 쓰고 있죠. 저희는. 그래서 우리 국내 정권사들은 전부 다 일본식 차트 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차트 모양이 우리랑 좀 다르게 양봉과 음봉이 좀 색깔이 반대로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캔들 차트 일본식을 쓴다. 이렇게 보고요.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근데 차트를 활용한 실전 매매 기법 예 중에서 보시면 이 차트란 게 보면 자, 여기 양봉도 있고요. 음봉. 이 캔들 차트죠. 이게 바로 양봉과 음봉으로 표현되고 시가와 고가가 다 표현되는 이게 캔들인데요. 캔들 양초 모양이죠. 그래서 이 캔들 차트를 쓰면서 우리는 이평선, 이동평균선도 같이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HT에서 나오는 차트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실전을 하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도 들어가 있고요. 스토캐스트도 들어가 있고 추세 전환 지표, 이제 전환 지표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스토캐스트도 있고요. 그다음 거래량 다 있죠. 매물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것을 저는 이제 보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은 이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반 기본적인 차트,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 그 다음에 봉이 몇 개 연결돼서 어떤 모양을 갖춘지, 아니면 추세선을 어떻게 되는지, 지지선이 어디 되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매물대인지, 이게 지지선인지 저항선인지, 그 다음에 이게 추세 전환되거나 있는지 아닌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면 시점, 매도 시점,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단순히 매도 시점 어떻게 잡나요? 매수 시점 어떻게 잡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은
그냥 이 파는 시점 정확히 누구 찍어주기만 원하는데 남이 내가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해야 되는데 남한테 누구 물어보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공부를 많이 하고 나야만 그 다음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월가의 천재소년 그분 같은 이야기 하기를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된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차트.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트가 자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고점이 낮아지고 주가는 고점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다이버전스구나. 이 약세 다이버전스도. 그러면 이 출현하면 이게 천정이다. 그럼 여기서 가격 쇼크도 나왔죠. 심리적으로. 가격 쇼크가 나면 그다음 중성심이 약해진다 그랬죠. 심리. 그래서 중성심이 약해지면 추세적으로 빠집니다. 이 주식이 10만 원대에서 12만 원 이렇게 가서 2만 원까지도 빠졌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파는지 다 나옵니다. 이게 9만 10만 원 파는지 그죠? 그것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매매를 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하나씩 가르쳐 드리는데요. 저는 이 시간은 이제 알렉산더 엘드 레전드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심리, 투자 심리가 어떻게 차트에 반영되는지. 그럼 내가 대중의 심리, 나보다 다른 사람 같이 매매할 때 그 다른 사람의 심리를 내가 읽고 그것을 독립적 판단해서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 성공하는 건데요. 그래서 심리를 많이 차트에 반영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반 차트가 아니라. 그래서 전통적인 차트에는 보시면 일본식 캔들 차트입니다. 이게 캔들 차트 보시면 자 음선, 음봉이라 그러죠. 우리 음선인데 음선, 양선이 있습니다. 자 음선은 색깔이 캔들이 파란색으로 들어가고 색깔은 양선은 빨간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동양은 주로 이렇게 캔들 차트에 일본도 우리나라로 그렇고 일본식 차트를 쓰기 때문에 빨간색은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구나.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하락할 때 파란색이죠. 미국은 파란색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본식 캔들 차트인데 보시면 이게 음선과 양선과 똑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는 시작한 단가죠. 우리가 9시에 시장, 장을 시작 9시 시가 그 다음에 장중에 고가가 나오고요. 장중에 저가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는 음선이 되는 것이고요. 자, 종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가 양선이 되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인데 이것을 심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봉 차트를 가지고 몇 개가 무슨 패턴, 간통형이든지 까마귀형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우지 말고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 차트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나로 그리면 되죠. 그죠? 그려놓고 종가죠. 이 고가가 나오고 저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몇 개 차트를 하나의 차트로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해를 하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평균가를 분개하면 이건 약하든지 강하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심리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양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음선이라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종가 먼저 시가를 이야기해요. 시가는 아마추어 가치에 대한 견해를 반영한다. 그럼 주로 아마추어들은 시가에 많이 공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로 내가 시가에 공략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만약 9시에 오늘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9시 전에 주말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지난 금요일 3시에 장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반영된 어떤 이슈가 시가에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가 공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시가에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대형주,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은 개인이 별로 매매하지 않는 종목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이래서 그런 초대형주들은 개인과 기관이 주로 매매하는 종목은 개인과 기관이 주로 매매하니까 그 사람들 움직이죠. 그래서 시가는 개인이 움직일 수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갭 뜨지를 않습니다. 잘. 시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전일 종가에서 올라가야 1, 2%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소형주는 다르죠. 기관과 외국인이 별로 없는 종목들은 시가가 급등하 상한가다 아니면 급등하든지 급락해서 시작을 하든 많이 합니다. 왜? 개인들이 주로 아마추어들이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형주는 재료가 있더라도 주로 호재가 있으면 시가가 별로 안 오면 시가에 공략해도 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소형주는 오히려 재료가 시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는 그렇다. 자, 그리고 보시면 종가입니다. 종가는 전문가
전문가 가치에 대한 평가는 종가는 전문가들이 장중에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는 매수세가 계속 있을 때는 고가가 형성되고 매도세가 많이 내려갈 때는 저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이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엘드는 트레이드는 시가 종가와의 관계. 자, 시가와 종가의 관계를 보고 이 종목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온 종목인지 많이 판 종목인지 아니면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인지 판 종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면 이 심리를 통해서 주식을 내가 추가적인 산다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그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가와 심리에 보게 된 관계에서 일봉하고 주봉의 시가가 있죠. 뭐 일봉이 시가든지 분봉이든지 마찬가지면 시가라는 것은 자, 아마추어의 가치 견해에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침이나 주말이나 상황 파악 후에 감정적으로 주문을 내게 됩니다. 이 아마추어들은. 그래서 시가가 소형주는 확 떴다가 장중에 밀린다든지 그래서 대다수 아마추어는 아침이라든지 주 초에 활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평가손이 난다면 기다리는 가만히 물려 있다든지 그래서 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아마추어든 시가다. 그래서 시가 공략한 종목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보고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일본과 주봉의 시가에 아마추어에 의해 형성된 가격은 감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걸. 그래서 장중이나 주중에 월요일에 시가가 높아서 주중에 빠진다든지 어떤 장중이라든지 시가 높으면 빠진다. 그래서 이 대밀리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주로 활동한 종목인지 아닌지 시가가 형성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종가입니다. 이 종가는 전문가의 행동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종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전문가들이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그룹의 전문가들. 그래서 대형주는 종가를 보면 이것은 내일 사든지 안 사든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장주 흐름을 버스 보고 주로 오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변화를 오후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장 후반부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그래서 종가가 양봉으로 높은 것은 특히 대형주들이 높은 것은 전문가들이 많이 샀구나. 전문가 그룹들이 그렇게 이해해야 돼. 전문가들은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아주 고수 투자자들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봉의 주봉의 종가는 전문가가 일반적 아마추어는 반대로 매매하면 된대요. 전문가들은 아마추어보다 반대로 매매합니다. 주로 시가 공략보다는 장중에 보고 공략하는 거죠. 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에 따라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 전문가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가 훨씬 더 수익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추어와 반대로 매매하면 반드시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차트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차트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은 전문가였습니다. 자, 차트와 시장 심리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이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